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의 인도 방문이 외유성 순방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욕도 아까운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자, 만약에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건영 의원이야 대표적 친문 의원이라 그렇다 쳐도 윤상현 의원의 김정숙 종합특검법 주장에 반발하는 이들이 또 있었는데요. 그게 누구냐? 이준석의 개혁신당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장검사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오늘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씨의 인도 방문이 외유성 순방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숙과 관련한 논란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 충분한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함께 맞물리면서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윤상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총망라, 이 단어와 종합특검법일 텐데요. 말 그대로 그간 김정숙과 관련해 일었던 논란을 전부 특검 대상에 올리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게 뭐냐? 자, 일단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을 비롯한 호화 외유성 순방, 이것을 들 수 있겠고요. 또한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와 관련한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이것도 특검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어떤 횡령 의혹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형 강습 논란, 이건 역시 특검 대상이라는 게 윤상현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딸 문다혜와 관련한 현재 전주지검에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자, 이걸 수사하다 보면 김정숙이 관련돼 있을 것이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죠. 어쨌든 윤상현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 민주당에서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는데, 여기서 잘 봐야 할 게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반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 차원의 반발이라기보다 친문계 의원들의 반발,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할 텐데, 김정숙 논란이 불거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때와는 달리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마도 문재인과 김정숙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대표적 친문계 의원으로 손꼽히는 윤건영은 욕도 아까운 정치 공세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에게 사정하고 초청장을 보내서 이루어진 순방인데 국민의힘만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외교 코미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건영은 기내식비 6,300만 원의 논란에 대해 만약에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다라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기내식 비용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뜻 보면 그럴싸한 주장인 듯 보였지만 윤건영의 주장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 즉 대통령의 공식 해외 순방과 대통령이 빠진 김정숙 혼자 간 외유성 해외 순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의 기내식 비용이라는 것은 그동안 관례에 비춰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 따라가지 않은 김정숙 단독 해외 순방 때의 기내식을 이것과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일이겠고, 비교를 하려면 차라리 지난 과거 김대중의 부인 이호 여사의 단독 해외 순방과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거겠지요.
예전 일이니까 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이호 때와 김정숙 때가 어땠는지 서로 비교를 해보면 답이 딱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김정숙 종합특검법 주장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더불어민주당 친문 세력 말고 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었는데요. 이 문제에 개혁신당이 왜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당초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당대표인 이준석은 김정숙 특검법 발의 주장에 생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는 게 이준석의 설명이었고요. 또한 김정숙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을 발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쇼이고 여당과 정부가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임하는 꼴이다라는 게 이준석의 논리였고요.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천하람도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한 악수라고 평가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도 김정숙 여사 특검을 받을 테니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받아라. 묻고 더블로 가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디올백 받은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안 하고 왜 김정숙 여사 특검 같은 소리를 하느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말도 천하람은 덧붙였는데요. 자, 이준석, 천하람 이 둘의 주장은 완전히 민주당 편에 서서 하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국민들이 김정숙 논란의 공분을 느끼는 지점 중 한 가지가 바로 형평성 문제입니다. 몰카 공작으로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았다면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뭐 그 액수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다라는 김정숙은 왜 가만두냐라는 것이고요. 그 돈의 성격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국고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지만 김정숙의 경우 국민 세금과 직결되는 그런 예민한 부분입니다. 자, 또한 이준석이 절차적인 부분을 문제 삼는데 말만 놓고 보면 뭐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 순방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옷값 논란 등은 꽤 오래전에 이미 논란이 돼 있었고 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로 이어졌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동안 무엇을 수사했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검찰이 김정숙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보도 보신 분들 단 한 명도 안 계실 겁니다. 반면 김정숙보다 훨씬 후에 일어났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받은 부장검사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을 두고 일선 부장검사의 직접 보고를 받는 건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이 총장이 수사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면서 신속한 수사를 일선 검사들에게 압박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일보의 오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장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그간 수사 경과와 향후 수사 계획을 묻고 신속하면서 엄정한 처리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주례 보고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날 보고는 2시간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를 직접 만나 특정 사건 보고를 받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보통 지검장을 통해 보고받는데 주요 사건이라고 해도 일선청 차장검사 정도가 배석하는 게 전례입니다. 따라서 이 총장이 부장검사를 직접 부른 것은 이 수사를 얼마나 엄중하게 챙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김정숙 건은 그간 검찰이 이렇게 열의를 보이며 수사를 했냐라는 것이죠.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국정원까지 나서서 내사에 착수했던 그런 김정숙 건을 검찰은 왜 외면했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의석수를 봤을 때는 특검법이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방해하면서 탄핵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또 특검을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김정숙 특검 주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상대가 총칼 들고 죽자고 달려드는데 앉아서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무엇보다 이런 정치공학적이고 정략적인 그런 이유를 전부 다 떠나서 김정숙이 저지른 죄와 김혜경이 저지른 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드시 법의 심판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음모에 휘말리면서 기약 없는 파국의 길을 걸어야만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구속으로 이어졌고 4년 9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사저에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후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담겼다 보니 책이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둠을 지나 미래로 1권과 2권 각각 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세트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박스 세트 구매자분들께는 박근혜 대통령 사인이 담겨있는 손수건을 선착순으로 증정해드립니다. 보통 사은품으로 나오는 손수건은 촌스럽기 마련인데 박 전 대통령 손수건은 이렇게 연한 보라색으로 고급스러운 색상이어서 사은품 느낌이 전혀 안 나고 평소에 가지고 다니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수건은 선착순 증정이어서 소진되면 드릴 수 없다고 하니까요. 어둠을 지나 미래로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매를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정품은 오직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이렇게 3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